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크뷰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크뷰 K리그가 한창 개막해서 지금 각 팀마다 뭐 한 12경기, 13경기씩 치르고 있고, 뭐 많이 치른 울산 같은 팀은 14경기까지 지금 치렀죠. 10경기가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K리그가 특별히 강한 팀 없이 뭐 대전 정도가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가 특이사항이라면 나머지는 다 중위권에 아주 빽빽하게 순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제가 볼 팀은요. 전북현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북현대의 반전 중에서도 한 선수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이 선수만 좀 바라봤는데요. 바로 전북현대의 주장이죠. 박진섭 선수에 대해서 좀 제가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오늘 크뷰 시간에는 박진섭 선수가 출전한 대전과 전북현대의 경기를 좀 리뷰하면서 박진섭 선수가 현재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습니다. 시즌 초에는 이제 센터백으로 뛰었었고, 하지만 센터백으로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조금 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내기 위해서 삼선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출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확실히 박진섭이 들어오고 나서 전북현대가 시즌 초반에는 미드필더 조합을 꾸리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전북현대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원 조합의 합을 맞췄다라는 부분인데요. 박진섭 선수에 대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저 단점적인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날 전북현대는 4-3-3 플랜을 가지고 나왔죠. 최근에 전북현대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축이 또 되었는데, 포백에는 역시 김영민 선수와 그다음에 홍정호 선수를 필두로 한 수비 라인, 왼쪽에는 김태현, 오른쪽에는 김태환이 구축이 됐고요. 중원 조합이 이제 김진규, 박진섭, 강상윤 이 세 명의 라인으로 형성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기동력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최근 대단한 퍼포먼스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진우가 오른쪽, 그리고 뭐 전북현대의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으면서 가장 상대를 괴롭혀줄 수 있는 어떤 크랙의 역할을 또 소화를 해줘야 되는 송민규 선수까지, 그리고 최전방에는 역시 뭐 강한 제공권 그리고 연계 뭐 이런 부분까지 도맡아줘야 될 콤파뇨가 위치를 하게 되면서 4-3-3 플랜으로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3백의 3-5-2 포메이션을 갖추고 나왔는데요. 뭐 3-5-2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중원의 미드필더 3명 혹은 뭐 3-4-3 형태까지 만들어내면서 공격 자원 3명 정도가 또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러한 수비 형태와 공격 형태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3백으로 기반했을 때 수비 시에는 5백,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는 오른쪽에 최건주, 그리고 왼쪽에는 박규현이 올라가면서 부분적으로 좋은 사이드 공격을 좀 위주로 공격을 펼쳐나가는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물론 중원에서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뭐 김현우 그리고 뭐 김준범, 밥신 이 세 명의 선수가 중원을 지키고 있고, 구택과 김현호 선수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중원 싸움을 같이 가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3백을 쓰고 있는 3-5-2 혹은 3-4-3 형태에서의 자랑할 수 있는 중원에서의 많은 숫자도 대전은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경기 초반에 전북의 빌드업이죠. 여기서 이제 박진섭 선수의 위치와 수비 커버에 대한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처음에 빌드업할 때는 박진섭이 센터백 사이에서 볼에 대한 배급 역할을 같이 해줬다가 이제 공이 전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팀의 대형이 전진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상대의 1차 저지선 혹은 1차 저지선이 센터백에게 가 있다면 2차 저지선에 대한 강한 압박과 리커버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 전북에게 필요하냐면, 전북의 양쪽 풀백들은 특히나 높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에서의 부분 전술을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더보다 높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선수의 뒷공간, 쉽게 말해서 지금 왼쪽에 김태현 선수의 뒷공간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센터백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을 더 많이 커버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스포획 감독은 이러한 리커버리를 좀 해주기 위해서 커버적인 역할로 박진섭 선수를 투입을 시킨 건데, 박진섭 선수가 여기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강한 수비력과 리커버리, 커버에 대한 능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번 장면에도 나옵니다. 지금도
물론 전북의 공격 형태지만 박진섭은 사이드 쪽에 빠져있는 선수, 김현욱 선수에 대한 마크가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이 지금 구택에게 마크를 붙더라도 반대편으로 전환하기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컨드 볼을 다시 한 번 더 전북이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방향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주변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역시 공을 갖지 않았을 때 수비를 어떤 식으로 마크하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그라운드 밖에서 보여지는 장면들이 더 많거든요. 박진섭 선수는 이러한 부분에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상대 공격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특히나 풀백의 뒷공간에 대한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수비적인 스탠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박진섭 선수의 수비 조율과 역습 전개 시 다이렉트 패스를 좀 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또 전북의 공격 형태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전북은 강한 압박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미들 지역에서의 선수들 마크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대전이 일단 방향을 찾지 못하자 길게 롱볼을 전개를 하면서 결국에는 미들 지역에서의 박진섭을 필두로 한 김진규와 강상윤의 수비 라인이 잘 형성이 되면서 중원으로 볼 배급하는 것을 막아줬고, 박진섭 선수가 여기서도 앞서서 선수들에게 손으로 방향으로 조절을 해주면서 사이 패스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잘 막아줬습니다. 이번에는 9분 10초에 나왔던 사이드 커버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지금도 측면의 부분 전술을 통해서 대전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진섭이 왼쪽 김태현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서 수비를 했던 것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이 빠르게 내려오면서 왼쪽 풀백에 대한 뒷공간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주고 있다는 부분, 3백을 쓰고 있을 때 우리의 약점이 도출되는 부분은 어느 포인트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계속해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주고 있다는 게 또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11분 21초쯤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이 상황은 이제 박진섭의 위치를 활용한 전북의 빌드업인데, 박진섭 선수가 빌드업을 할 때 센터백의 라인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구택과 김현욱 선수의 사이에 계속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택의 시야도 그렇고 김현욱의 시야도 그렇고 계속해서 박진섭을 인지를 할 수밖에 없고 수비적으로 체크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박진섭 선수의 어떤 위치를 활용해서 전북이 빌드업을 풀어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빌드업 시에 박진석 선수와 센터백들의 조합을 좀 볼게요. 자, 지금도 후방 빌드업에 홍정호 그리고 김영빈인데 박진석 선수의 위치는 중원입니다. 그리고 김진규 선수가 좀 밑으로 내려와 있죠. 박진섭 선수가 센터백의 공간에 들어가지 않게 될 때는 이렇게 김진규가 조금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겨 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중원 공간, 쉽게 말해서 박진섭의 대각선 위쪽 공간이 좀 비게 되는 경우가 전북 현대에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센터백들이 과감하게 전진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김영민 선수가 볼을 달고 생각보다 높은 위치로 전진을 하면서 직접 풀백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박진섭은 뒤쪽을 한번 확인한 이후에 김영빈 뒤쪽에 상대 공격수가 없는 걸 확인하자 다시 한번 더 본인의 주된 위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앞서 봤었던 전북의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고 후방에 3명, 홍정호, 김영빈, 박진섭이 다시 한번 남게 되는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연결이 돼요. 확실히 후방 빌드업에 이렇게 부드러운 후방 빌드업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게 전북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김진규가 다시 와일드하게 봤지만 지금 박진섭은 또 오른쪽 스토퍼로서 다시 내려와 있죠. 아까는 이제 가운데에 있었지만 이러면서 계속해서 공격에 대한 방향 설정을 이 세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북의 주된 공격 형태가 또 경기 초반에 나옵니다. 이날 어쨌든 경기 초반에는 전북이 홈인 만큼 본인들의 볼을 가지고 공격을 좀 매끄럽게 전개하려고 했던 의도가 좀 강하게 나왔었죠. 지금도 박진섭 선수의 위치는 구택과 김현욱 사이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 선수 사이에서 볼을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진섭 선수의 위치가 미끼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김태환까지 볼이 전개가 됐어요. 그러면 박진섭, 김현욱이 지금 묶여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강상윤이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들어갈 때 지금 전진우는 박규현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움직임이죠. 그리고 박진섭이 다시 한 번 더 후방 빌드업을 전개합니다. 박진섭 선수가 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센터백 사이에서 1차적인 빌드업 역할을 해주다가, 이 장면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지금 이 장면 때문이죠. 한 번에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킥도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북의 선수들 자체도 계속해서 측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자, 지금 헤딩 굉장히 좋았죠, 전진우.
네, 결국에 중원 쪽으로 다시 거치지 않습니다. 네, 측면으로 갔을 때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판단. 이러한 롱킥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 선수 발끝에서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대전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차 저리전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북이 더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박진섭의 다시 한번 커버 장면이죠. 박진섭 선수의 주된 모습은 보통 수비 장면이 많죠. 지금도 이제 모처럼 대전이 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전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센터백의 중앙에 김영빈과 홍정호는 가운데 구택을 사이에 두고 안쪽이 좀 좁혀 있는 상태인데, 사실 홍정호와 그 다음에 여기 위치라고 있는 김태환 선수의 거리가 좀 멀어요. 사실 이 공간이 다른 선수에게 노출이 됐다면 오히려 사이 공간으로 좀 벌어질 수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를 박진섭이 조금 내려오면서 커버를 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식간에 5백처럼 됐다가 다시 한 번 더 4백으로 조금 돌아서는 과정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고개를 돌리면서 옆에 상대 수비에 대한 어떤 마크를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고 있고요. 박지성 선수가 계속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마크를 해주고 있고, 김태환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전진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수비에 대한 인지 그리고 수비 경험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센터백의 위치 그리고 풀백으로 갔을 때, 풀백 위치로 갔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하프 스페이스 위치 내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김진규 선수도 안쪽으로 조금 좁히면서 박지성 선수가 조금 이 자리를 중원작을 이탈한 것에 대한 중원에 그래도 내려오면서 수비를 잘 만들어줬다는 것도 한 부분을 또 했죠. 지금 이제 후반전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대전이 공격을 전개하고 전북이 조금 내려앉은 상황에서의 수비입니다. 지금도 사이사이 공간에서 미들 지역 압박 전에 부분적인 존 프레싱도 같이 들어가면서 사이사이 패스를 좀 받지 못하도록 선수들의 구조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측면으로 공격이 전개될 때 사이 패스가 사실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주문 선수에게 찬스가 오나 싶었지만 확실히 위치 선정이 좋았던 박진섭이 커트를 해냈고, 공을 잡자마자 바로 역습 전개 패스 퀄리티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제 박진섭 선수가 계속해서 뭐 중원 혹은 뭐 허리 라인으로 내려오죠. 지금도 자신이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 센터백들 앞쪽 위치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 있는데요. 지금 근데 여기서 또 인상적인 건 순간적으로 사이드로 빠져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박진섭이 안쪽,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택과 김준범 선수 사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민규 선수죠. 주민규 선수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위치를 하면서 두 선수에 대한 어떤 시선을 본인에게 끌어당겨주는 걸 1차적으로 해주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어떤 변수로 만들어주면서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터치라인에서 볼을 받아주다 보니까 지금 마크맨이 풀렸어요. 지체 없이 센터백의 뒷공간으로 다이렉트하게 볼이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전진우 선수의 쇄도 타이밍이 옵사이드도 전혀 아니었고 패스에 대한 퀄리티도 좋았습니다만은 뭐 골키퍼가 나오는 판단이, 이창호 골키퍼가 나오는 판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공격이 무산이 됐는데요. 참 이것도 저는 인상적이었다고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선취골이 나오게 되는 장면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제 87분에 이영재가 에르난데스에게 볼을 줬고, 여기서 에르난데스가 조금 내려오면서 미드필더 선수들을 본인에게 완전히 끌어당겨줬어요. 이 장법이 굉장히 좋았죠. 이러다 보니까 박진섭에게 다시 한번 마크가 풀립니다. 박진섭이 마크가 풀렸던 상황에서 박진섭은 앞서서 플랜이 있었죠. 전진에 있고 콤팩트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대전의 수비 라인 뒷공간, 이창근과 센터백 사이 공간에다가 볼을 떨어뜨려주는 걸 앞선 장면에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그 위치에 볼이 전개가 됐고, 여기서 티아고가 볼을 잡은 게 뒤쪽을 흐르면서 전진우의 마무리까지. 저는 박지성 선수가 이 킥을 했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전북 현대는 명가 재건을 위해서 아주 좋은 페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 선수들의 좋은 역할이 있지만 저는 오늘 박지섭 선수를 경기장에서 경기 내내 좀 지켜봤던 하루였고요. 다음에는 다른 선수들 혹은 다른 팀 전술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면서 다시 한번 더 공유하고 재밌는 경기를 한번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